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캡틴 역할을 하나요? 주장이기에 지금의 경기력으로 돌아왔나요? 명백한 주장감이었냐고요? 글쎄요. 그는 첼시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에 관해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그리스 출신의 호주 사람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본과 스코틀랜드를 거쳐 토트넘의 지도자가 되었고 현재 그가 이끈 팀들의 홈경기 52전 연속 무패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0경기 중에는 2위 아스널을 제외한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첼시전 또한 토트넘의 홈스타디움에서 화요일 새벽에 펼쳐질 계획인데요. 이를 앞두고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공식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공격 축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비췄는데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공격 축구에만 집착하는지 그 이야기를 애슬렉틱의 컬럼 내용을 통해서 소개했었던 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신임 감독은 그가 가는 곳마다 우승을 차지했지만 57세의 나이에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감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도박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그가 셀틱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거의 동일한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포스텍 감독은 스코틀랜드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물리치고 사우스 멜버른과 브리즈번을 지도하며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호주 일부 리그의 축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감독으로 등극한 후 국제무대로 진출해 호주 대표팀에서 결승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은 한국을 꺾고 2대1로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일본 리그 우승을 차지한 후 셀틱으로 이적해 이듬해 셀틱마저 우승컵을 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그의 경력 내내 우승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토트넘 감독을 취임할 때 스포츠 팟캐스트 마스터마인드에 출연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보다는 흥분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의문을 받는 것이 즐겁습니다. 의심을 받으면 제 안에 회복 탄력성이 끌어나오죠 라며 도전적인 그의 신념을 밝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5살이었던 엔제는 가족과 함께 그리스계 인구가 많은 호주 멜버른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카페로 가득한 부촌으로 정착했지만 당시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 이민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했으며 아침이면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늦게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곤 해서 엔지는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어려워했죠. 적어도 그리스 이민자들이 설립한 작은 지역 축구클럽인 사우스 멜버른 경기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마스터 마인드에서 일요일에 경기를 보러 가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즐거워했고 가족을 사랑하며 인자하면서 행복한 모습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스포츠 중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 도시와 국가를 연결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줍니다. 축구와 삶에 대한 포스텍 감독의 철학은 축구가 사람, 가족,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축구 클럽과 서포터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공격 중심의 축구를 하고 싶다는 그의 변함없는 열망도 있습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부상으로 은퇴한 당시 호주 축구는 아직 세미 프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행에서 일하며 수입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3년 뒤인 1996 그는 그 사우스 멜버른 은행에서 운영하는 축구 클럽의 감독이 되는데요. 사우스 멜버른은 포스텍 감독의 공격 축구를 내세워 98년과 99연속으로 내셔널리그 타이틀을 차지했고 2004년 내셔널리그가 호주 A리그로 개편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있던 브리즈번에서 리그 36경기 무패 행진으로 리그의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축구를 해야 합니다. 1대0으로 이기기보다 4골을 먹더라도 5골을 어떻게 넣을지 생각하는 축구를 해야 흥미로운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달성한 모든 놀라운 업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안심할 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 회의론, 비관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위험을 감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브르즈번의 주장 브로이는 독일 축구의 미래였지만 미넨의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축구에 흥미를 잃었고 포스텍의 끈질긴 요구로 브리즈번으로 영입되어 브리즈번을 우승시켰는데요. 그때 포스텍 감독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그의 이해는 미쳤습니다. 그의 방식대로 축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금세 쉬워지고 항상 상대보다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모든 패스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항상 우리가 내렸지만 그가 만든 구조 패턴 및 움직임은 매우 명확했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모든 패스 훈련은 경기에 적용할 수 있었으며 훈련에서 많은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경기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리 높이 이상의 공을 허용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훈련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경기장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상대가 마크하는 틈새를 찾아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공을 받았을 때 제 차례에 맞춰 움직이려고 지시합니다. 우리 골대를 향한 백패스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르게 배웠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다음 패스를 스캔하고 퍼스트 턴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가 공간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빠르게 침투하는 자세를 취한 후 공격하는 법도 알려주셨죠. 훈련은 경기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훈련 첫날부터 짧지만 매우 강렬했던 포스테코글루의 훈련 세션을 기억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중단될 때마다 공을 다시 피치로 던지면서 선수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상했죠.
올 초부터 토트넘 선수들도 힘들지만 보람찬 프리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점 무패를 이어가며 시즌 중반 초입에 리그 1위를 이어가고 있죠. 첼시 홈 경기를 직전에 두고 기자들은 감독 공식 인터뷰를 가졌고 인터뷰 말미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캡틴입니까? 주장이기에 지금의 경기력으로 돌아왔나요? 명백한 주장감이었냐고요? 글쎄요. 내게 손흥민은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리더로 그룹에 있는 위치와 개인으로 있는 위치 등의 영향이 있어요. 나는 소니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내가 살았던 호주의 인연 때문에도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그를 아주 오랫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가 캡틴이든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든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해요. 케인이 떠나면서 현장 안팎에서 존재감 측면에 엄청난 공백이 생겼죠. 손흥민이 그 공백을 메울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난 그가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알아요. 메디슨, 로메로 및 기타 고참 선수들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장이 된 것이 그의 경기력에 도움이 되었냐고요? 그는 원래부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작년에 그가 신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손흥민은 현재 자신이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축구를 정말 즐기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해요. 여기에 추가로 책임감이 더해진 것 같아요. 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언론 플레이 따위는 하지 않는 토트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기량과 주장으로서의 인간적 측면을 모두 극찬해 주었습니다. 다음 첼시전에서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전술 아래 손흥민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저희 채널과 분석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